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책은요, 탈벤 샤르 교수의 완벽의 추구라는 책이에요. 탈벤 샤르 교수님은 심리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이름이에요. 왜 바람이 많이 부네요. 바람이 불어서 할 말을 잊어버렸어요. 사실은 제가 바람이 불어서 여기 왔거든요. 바람 부는 날 우리가 탈벤 샤르 교수의 책을 이야기해요. 오케이? 어디까지 했나요? 탈벤 샤르 교수는 그 긍정심리학 그 열풍을 일으키신 분이고, 이분의 그 행복학 강의는 굉장히 유명해요. 하버드 대학에서. 제가 그 도서관에 가보면은요, 하버드라는 이름을 내건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놀라실 거예요. 어떤 식이냐 하면은요, 없어. 뭐가 떨어졌어요. 어떤 식이냐 하면은 하버드에서 배운 성공, 하버드식 설득의 힘, 하버드식 스피치, 하버드식 연애, 하버드식 사랑, 뭐 이렇게 정말 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하버드라는 이름이 들어가거든요. 이분 하버드 글쓰기까지. 그런데 제가 보니까 주로 그걸 쓰시는 분들은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신 그 중국 분들, 아니면은 간혹 일본 분들이 이렇게 그 자기 강의 들은 것을 바탕으로 어떤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어요. 하버드식의 그 전통을 이어서. 근데 한국 분들 중에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하버드 이름을 붙이고 쓰시는 분은 못 봤고요. 하버드에서 공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건너들어서 정보를 모아서 글 쓰는 분들은 몇 분 봤어요. 그만큼 하버드 대학이 우리에게 주는 신뢰도가 있는 거겠죠? 근데 저는 그런 책 조심하셔야 돼요. 잘 보고 저는 부르지 않는 편인데, 그러나 또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독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필요하다면은 자기의 목적과 맞으면 되는 거니까 어떤 것도 옳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책은요,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면서 자기 강의니까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분이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그 책 제목이 완벽의 추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완벽주의자와 최적주의자를 비교하고 있어요. 완벽주의자는 이제 말 그대로 완벽에 대한 환상이 있는 사람이고, 최적주의자는 이제 어떤 융통성이 있는 그런 건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 다 아세요. 근데 제가 한번 이분의 그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완벽주의자라고 하는 거는 실패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생은 순탄하게 가야 되는데 실패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그 실패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의 그 완벽 시나리오에 의하면은 실패는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통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고통스러운 감정이 오면은 또 이분들은 그 고통스러운 감정을 또 거부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나일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더욱더 이제 고통의 늪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분들의 세 번째 특징은요, 성공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어떤 그 자기 분야에서든 무엇이든지 간에 일상에서든 어떤 작은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성공보다 더 큰 성공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이 성공보다 더 나은 성공을 향해서 가야 돼. 이 성공은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최종 성공의 그 스텝 1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한 그 성취, 자기가 한 성공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성공을 거부하는 거고요.
그럼 자기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현실을 거부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분들은 굉장히 잠재력도 있고 능력도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실패를 거부했잖아요. 나는 실패할 수가 없어. 내 인생은 쫙 고속도로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나는 고통스러울 수가 없어. 이거는 빨리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거고. 세 번째는 이 성공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원하는 진정한 성공에 비하면 더욱 분발해야 돼. 이러면서 또 성공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현실이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 개념으로 최적주의자는 어떠냐 하면은요, 실패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질곡의 삶이야. 이러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고통스러운 감정이 온다면은 그 질곡의 삶에서 자연히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고통이니까 이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작은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주 기뻐하고, 그래, 이것이, 야, 이 성공, 이 작은 성공에 만족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행복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또 더 다음에 또 더 성공의 단계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자기가 한 작은 성공에 기쁨을 느끼는 시간을 자기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행복학 강의의 그 핵심은 완벽주의자, 신경질적인, 신경증적인, 강박적인 완벽주의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그 융통성 있는 최적주의자가 될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런 두 가지 자기 그 내면에서 싸우고 있는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완벽주의자를 최적주의자로 만든다. 최적주의자로 변화하려면은 어떤 두 가지 특별한 심리 기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는요, 자기 향상이고, 둘째는 자기 확인이에요. 그 자기 향상과 자기 확인에 대해서 제가 읽어볼게요. 바람이 많이 불어요. 자기 향상이란 우리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욕망이다. 자기 확인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고자 하는 욕망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기제는 항상 혹은 종종 충돌한대요. 예를 들어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게 자기 향상이잖아요. 동시에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이려고 한다. 자기 확인이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자기의 가치를 알아주기를 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열등감으로 인해 스스로 무가치하게 느끼기 때문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무가치하게 보이기를 원한다. 자기 향상과 혹시 지금 3시 10분 되면은 저는 저에게 알람을 보내요. I'm doing good. I'm worthy. 제 비디오를 만약에 초기에서부터 보신 분이라면은 제가 3시 10분 되면 이렇게 디스미스 시키거든요. 그거 제가 디스미스 시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울리기 때문에 제가 눌렀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자기 향상과 자기 확인은 강력한 내면의 욕망이고, 그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어느 쪽이 이기는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완벽주의자의 경우 자기 확인과 자기 향상이 만나 극도로 방어적이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를 원하므로 그건 이제 자기 향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결점을 드러낼 수 있는 비판을 피하려고 한다. 완벽주의자가 보는 자신의 이미지는 그야말로 완벽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며 그런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그것이 이제 자기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비판을 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막으려고. 반면에 세적주의자는 비판에 대해 열려 있다. 뭔가를 시도해서 성공할 때나 실패했을 때 또는 칭찬이든 비판이든 다른 사람들이 주는 피드백의 가치를 인정한다. 자신의 결함에 대해 지적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그 비판이 타당한지를 평가하고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생각한다. 아하, 피드백의 가치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구하며 자신의 장단점을 지적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안다. 그러네요. 그런데 제가 좀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드백을 주는 거를 썩 내켜하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말 어떤 피드백을 받고 싶은데 너무 조심하시나 다들? 피드백을 안 주시는 분들 계세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때는 피드백을 구하고 그렇게 장단점을 지적해 주는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감사할 줄 안다는 거죠. 이 채적주의자는 감사할 줄 알고 완벽주의자는 그 피드백을 거부한다. 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분이 완벽주의자인지 채적주의자인지 모르니까 피드백을 안 줄 수도 있겠네요. 의문이 하나 풀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저는 이 탈빈 샤르 교수를 다른 책을 통해서 또 알았는데 인상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이분의 그 행복학 강의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너가 우리가 그 라이프 스판 그 수명이 많이 길어져서 100살까지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110살, 예, 110살을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너가 110살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타임머신을 타고 110살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임머신을 타고 110살이 지금의 나에게 전화를 해보라 이런 어떤 과제를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과제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제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새롭더라고요. 보통 우리는 뭐 젊은 시절의 나에게 편지를 써보라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 이분은 연령대도 110살, 110살로 돌아가서 지금 저에게 전화를 해보라. 안녕. 나는 지금 110살의 나야.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까요? 아주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가 막 튀어나오려고 해서 말문을 막았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책 완벽의 추구, 우리가 사실 다 아는 이야기인데 채적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나를 받아들이는 거고 완벽주의자가 된다는 것의 불행은 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같아요. 한번 이분의 강의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숲인데요. 여기 뒤쪽에 저수지도 있어요. 근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바람 부는 날 숲에서 여러분이랑 행복학 강의에 대한 책을 나누게 되어서 기뻐요. 네, 감사합니다. 바이.